지금까지 듣던 발표 중에 최고래요. 예, 잘 들어왔대요. 목소리 자체가. 안정적으로 발표 잘하는 것 같아요. 비교적 알기 쉽게 또 발표했고요. 논리적으로 잘하셨고요. 잘 설명하셨고요. 아, 이 발표 목소리는 아주 명확하게 잘 들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효과적으로 PPT를 잘 만들었고요. 발표 능력이 꽤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경제학과 정도면 저 정도 발표하셔야죠. 자, 점수는요? 9160 여러분들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022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흑과 백에 대해서 발표할 저는 경제학과 5학년 김경환입니다. 2021년 8,76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는 5% 정도 인상돼서 9,160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9,160원이라는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치신 분들은 교수님께서 결석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적당하다는 의견도 많고 낮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저임금의 흑과 백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160원이라는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여 40시간을 일하고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일반적인 노동자의 월수익은 190만원 정도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2,2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연봉은 구급 공무원의 연봉과 비슷하며 중소기업을 다니는 신입사원의 월급과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열지 못했지만 2017년 6,000원대의 최저임금이 2022년 9,000원대로 약 1.5배가 올랐고 10년 전인 2012년 4,580원과 비교해봤을 때 최저임금이 10년 만에 약 2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편의점 등의 알바만 하더라도 구급 공무원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왜 항상 최저임금의 문제를 놓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싸우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먼저 최저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 전체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32조 1항에 의해 1988년 462원이라는 최저임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월드콘이 200원 정도라고 했으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 가치로 따지면 13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이렇게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찬반 토론을 통해 매년 8월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자 측은 코로나로 발생한 K양극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학력 고소득 노동자는 더 잘 살게 되고 저소득 노동자는 못 살게 됐다. 그래서 양극화, K양극화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입니다. 노동자의 주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최저임금이 상승해 시중에 화폐가 많아지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 생산성이 높아져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대내외 경제 여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고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에 대한 지불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상의 역설, 즉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이론과 현실이 다를 때가 살다 보면 많은데요. 현재 최저임금 제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응답하라 1988 시대인 최저임금 462원 시대에는 국가가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무조건 인상을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던 아담 스미스처럼 자유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격 통제 정책인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적정 임금은 2점이고 그리고 적정 임금은 W 스타입니다. 하지만 최고 가격제를 설정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상황에서 W 언더바로 최저임금이 설정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경제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고 편의점 알바 하나 구하는데 100대 1의 경쟁률,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봐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편의점 사장 등은 아르바이트생보다 월급을 적게 가져가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대 상권만 살펴봐도 장사가 망해서 임대가 붙은 가게도 엄청 많습니다. 현재 패스트푸드점의 매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최소 인력만을 고용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키오스크 등의 기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와 자동화, 로봇화가 되면서 더 심화될 것이고 실업률을 더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저임금제의 이론과 목적은 좋지만 현실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과거에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았던 악덕 사장들을 타파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관점에서 봤을 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더라도 치킨이 200만원이라서 한 마리도 사 먹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제는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탄력 임금제를 하거나 점진적으로 증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최저임금의 문제를 노사만의 논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도 이상한 부서에서 지출하는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고 최저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최저임금의 증감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온다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워렌 버핏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최저임금, 최근에 최저임금이 2022년도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타결을 했죠. 9,160원.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명과 암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김경화 학생 무척 잘 발표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김경화 학생 걸 잠깐 보고 잠깐 쉬어요, 우리.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음량은요. 예, 선생님 생각한 대로 적절해요. 예, 흥미유 발언. 예, 77%. 예, 좋아요. 주제 적절한가? 적절했대요. 예, 72%가 적절했다고 얘기해서 높게 잡히는 거예요. 64%가 잡히는군요. 예, 잘 편집됐대요. 적절한 선정, 예, 적절했대요. 예, 시사적으로 적절한 것 같아요. 79%.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83%. 예, 좋은데요? 독창적이었냐? 독창성에서는 좀 떨어지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논리적이었냐? 예, 그래도 64% 잡히고 36% 잡히지만 그래도 높게 나왔어요. 예. 종합적 평가를 얘기하라. 예민한 주제 선택이 좋았고, 안박에 대한 입장이 약간 빈약한 것 같고, 예, 양쪽을 다 살펴보시려면 좀 더 명확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듣던 발표 중에 최고래요. 예, 잘 들어왔대요. 목소리 자체가. 안정적으로 발표를 잘하는 것 같아요. 비교적 알기 쉽게 또 발표했고요. 논리적으로 잘하셨고요. 잘 설명하셨고요. 그러나 읽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 좋았고요. 재밌게 잘 발표해서 했고 내용이 충실했대요. 뚜렷했고 사회 중요한 주제가 좋았고요. 생각해 볼 수 있어 재밌었대요. 이 발표 목소리는 아주 명확하게 잘 들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효과적으로 PPT를 잘 만들었고요. 발표 능력이 꽤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경제학과 정도면 저 정도 발표하셔야죠. 잘하시는 거예요. 예, 잘 설명하고 계신 것 같고 명확하게 내용 연결됐고 선정이 좋았대요. 주제 선정 좋았고 본인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잘 얘기했고 충분하게 사회적 이슈를 생각해볼 기회가 됐대요. 맞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자, 점수는요? 예, 잘하셨어요. 우리 4점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이렇게 발표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어떤 발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있군요. 재밌습니다. 예, 선생님 무척 재밌는데 이것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재밌게 선생님 듣고 있습니다.